내가 내 자신을 초월했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꼭 읽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니체가 쓴 책들이에요. 니체가 쓴 정통적인 책들은 되게 좀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니체의 철학을 되게 쉽게 풀어 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니체의 책은 짧지만 강력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위버맨시 이 책도 얼마 전까지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도 뭐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이 위버맨시가 무슨 뜻일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위버맨시는 뭐 초인, 나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 제가 이 위버맨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위버맨시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뛰어넘고 주어진 모든 고통과 상황을 의지로 극복하면서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최고의 자신을 꿈꾸는 존재다. 그는 낡은 도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법칙을 세워 삶을 주도한다. 어떤 고난에 부딪혀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면서 모든 한계를 과감히 뚫고 나아간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느니 그가 바로 위버맨시다. 여러분, 위버맨시 뜻을 대충 아시죠? 여러분, 위버맨시이신가요? 누구나 이 글을 읽고 나면 내가 위버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는 어찌 보면 뭐 슈퍼맨, 초인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 그게 위버맨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4년 동안 하던 독서 모임을 없애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끼리 그 독서 모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매주 독서 모임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빠듯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박사들로 독서 모임을 만들었었는데 기존에 4년 동안 하시던 분들이 너무 서운해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분들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매주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독서 모임을 다시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독서 모임 4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3기랑 4기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첫 도서로 정한 게 위버맨시였어요. 그런데 왜 위버맨시로 정했냐면 기존에 독서 모임에서 사실 이 모임도 10명이고 이 모임도 10명이에요. 근데 이 10명으로 한정을 한 이유는 제가 독서 모임을 해보니까 10명이 넘어서는 독서 모임은 나누어서 하는 게 바람직해요. 10명씩 하다 보면 이 깊이 있는 독서 토론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독서 모임은 최대 10명 이상을 할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위버맨시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그 독서 모임이 뭐 철학서, 자기계발서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니체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위버맨시를 읽으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하셔서 니체는 역시 니체다. 위버맨시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요 짧은 책을 짧게 읽으면서 역시 니체답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체는 정말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니체의 책에서는 언제나 나를 넘어서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 자신은 계속 변해야 된다. 이거를 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서 내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부를 왜 계속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그런데 아마도 저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이 세대 흐름을 잘 못 읽고 많이 처진다는 거,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라는 게 꼭 책을 통해서 하는 공부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남의 지혜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의 지혜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제일 먼저가 사실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부족하고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니체는 가치 창조, 기성에 돼 있는 판단을 허물어뜨리는 게 니체의 철학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위버맨시라는 이 단어도 기존의
그 관습을 타파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관습, 기존에 만나는 사람, 기존에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 책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삶을 긍정하시나요? 아니면 삶을 비관하시나요? 아니면 그 자체로 부정하시나요? 많은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코칭을 배울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강점을 1, 2, 3위로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5명한테 받아오는 숙제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5명이 똑같이 제 1순위에 저의 그 강점을 강한 긍정이라고 써준 거예요. 긍정적임, 뭐 강하게 긍정적임, 뭐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저를 정말 그때도 행복하게 했지만 지금도 행복하게 해요. 사실 그거는 저의 자기 체면 같은 거예요. 어떤 환경에 와도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 예전에 해줬던 말, 이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초강력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해준 이 한마디가 저의 그 평생에 제가 마음속에 담고 사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초강력 긍정적인 사람이야. 계속 저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곤 하거든요. 정말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하면서 이건 정말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저도 크게는 2번이 있었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정말 사표를 확 내고 싶을 때가 저한테는 크게 2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명조차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을 긍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삶의 크기를 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일을 저희 아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해요. 이거는 제가 거의 변하지 않는 저의 어떤 삶의 방식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사표를 쓰고 싶을 때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 엄마 사표를 쓰려고 한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감정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고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한 거 나 너무 이해하는데 엄마 딱 일주일만 참아보고 일주일 후에 결정을 해보면 어떨까?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일주일 지나서도 사표 쓰고 싶으면 엄마 사표 내도 돼. 사표 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때 뒤에다 어떤 말을 붙였냐면 엄마는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일주일이 지나면 엄마는 또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거기도 되게 좋고 거기 사람들 되게 착하고 거기도 나름 일하는 거 너무 재밌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끊고서 내가 일단 기도는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너무 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사표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사무실을 가봤더니 사무실이 근무환경이 너무 좋아. 양쪽에 창문이 되게 크고 그 밖에 전경이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착하다. 그랬어요. 저는 무의식중에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거봐, 엄마, 내가 일주일만 참아보면 엄마는 다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난 엄마가 다시 이렇게 리플렛이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날 그랬어요. 아들아, 정말 너가 엄마의 스승이다. 아들아, 고맙다. 이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이 니체는 강한 개인주의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질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많은 분들이 좋은 상황에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모두 도망가고 회피하기 바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 거죠.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는 것과 책임은 한 묶음이라는 거죠. 삶을 예술적으로 잘 승화하고 살고 계신가요? 삶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어찌 보면 똑같은 형태로 흐르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어제까지는 예술이었지만 오늘은 지옥 같은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거는 변한다는 거죠. 삶도 변하기 때문에 삶에 기대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 이런 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는 삶을 예술로 만들고 있니?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 하시면 저는 삶을 예술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노력은 저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나오는 노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큰 변화는 어디서 저한테 일어났냐면 제가 삶이 나한테 예술이다 뭐 이렇게 느꼈던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계획대로 안 되면 제가 엄청 답답해하고 엄청 닥달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결정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정말 그걸 공중에 띄운 거예요. 결정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고 그 결정권을 공중에 띄운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게 평온 이런 평온에 대한 뜻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니체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은 스스로 극복하는 거라는 거를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위버맨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가피한 역경이 있다 하면 이거를 연료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위버맨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역경이 오면 그 역경을 디딤돌 삼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니체가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역경이 나를 휘몰아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먼저 해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위버맨시 같은 책을 읽고 니체한테 나를 투사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다시 나를 재창조해 보는 거 이것도 되게 효과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